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자가 아주 중대한 사설을 하나 실었습니다. 지금 이 국정 무능을 정치 꼼수로 덮어온 지난 3년 반에 대해서 지금 개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설자의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함께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새로운 뉴스보다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면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주말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책임론을 바로 들어댔습니다. 자, 때는 이때다. 자기들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온다고 다 돼 있고 하니까 이해가지고 어떻게 1안, 2안, 3안, 4안 다 기획을 했겠죠. 얼마나 정치 기획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그거 안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통합당 책임론, 통합당이 집회를 방조했다, 방관한 정도가 아니고 독려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사실상 이번 집회하고 전혀 선을 긋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정도로 선을 완전히 그었던 그 당이 바로 통합당입니다. 근데 통합당을 이거 무너뜨려야 되니까, 왜? 통합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통합당 아래 밟혔지 않습니까? 왜 밟혔다고 제가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국민에 의해서 밟혔으니까 밟힌 거죠. 국민에 의해서 밟혔으니까. 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론이 조사 그렇게 나오니까 이 통합당을 쓰러뜨려야 자기네들이 또 176석 마음대로 밀고 나갈 거 아니냐. 너 나가 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통합당이 집회를 방조했다느니 뭐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독려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국민들은요 통합당을 오히려 비판했거든요. 너희들은 왜 참여 안 해 같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을 갖다가 좀 뭐 체질을 바꾼다는 그런 이름으로 꼭 빌려온 사람 하나 있잖아요. 김종인이. 그러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종인은 민주당에도 한참 가 있다가 여기도 왔다가 엄밀히 따지면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또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여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건 다 누가 다 알고 있는데, 통합당이 집회를 방조했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어, 근거 대라 하니까 집회 참석한 국회의원이 있지 않냐,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사람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간 거고, 이번 집회에서는 야당 지도부가 불참했다는 것, 또 야당 지도부는 전 목사 거리 두려운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소속의원 103명 중에 한 명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통합당 그 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여당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00여 명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자 추적이 뭐 시급하다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여기뿐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추론입니다. 벌써 제가 여기 확실히 얘기하는 건, 감염병 전문가들이 TV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종편이라든가 YTN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는 뭐 KBS, MBC 등등에 나와서 방역 문제를 얘기할 때 8월, 9월이 위험하다 하고 경고를 한두 달 전부터 미리 다 했습니다.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이래하고 휴가철이고 또 덥고 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다. 거기에 이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아까 김우주 교수가 얘기한 거 있죠. 이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책임.
이런 일만 나면 특정 집단을 향해 가지고 그냥 막 쉐리 공격하고, 저번에는 신천지 공격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이촌동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사랑제일교회하고 그냥 전 목사를 마치 무슨 사교처럼 지탄처럼 비판하고 한다. 아주 김우주 교수가 오늘 통쾌하게 인터뷰를 잘한 그런 내용이 동아닷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동아일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대충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잠복 기간인 이번 주말까지가 집회 참석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조사에 다 거의 다 임하고 있고,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이건 여기뿐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그래서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그거 했는데, 교회란 단체를 갖다가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태도들입니다. 이걸 갖다 과학적으로 관리했던 그 감염병 학자들의 말대로 모든 것을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감염 예방에 플러스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특정 집단을 갖다가 광화문에 나온 그 특정 집단을 향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혹자들은 사람들은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미리 다 이 방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찔끔찔끔 풀어주고 뭐 이것 된다 저것 된다, 뭐 교회도 뭐 이렇게 뭐 몇 메타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정치는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거기를 때립니다. 특정 세력을, 특정 집단을.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전 목사하고 야당을 엮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생각, 그 생각만 그냥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머리, 그걸 갖다가 뭐라냐면 생머리 굴린다고 하죠. 네. 집회 참석자를 마치 범죄자처럼 모는 그런 낙인 찍게 하는 그런 못된 나라. 감염자를 갖다가 숨게 만들면 됩니까? 야당을 비난할 이번에 아주 좋은 재료를 만났다 해가지고 이때는 이때다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한참 부동산 문제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반일 토착 외구를 또 꺼내고, 죽창가 2탄을 갖다가 시즌2를 꺼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말해서 지지율을 극복해보려고 난리칩니다. 지지율에 이제 또 만회하겠죠. 네. 그러나 국민들이 만회 안 시킵니다. 나중에 결국은 부동산 문제 등등 정책 문제를 바로 옛날로 환원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알아버렸다. 속성들을 갖다가. 그리고 176석으로 무례하게 폭압적으로 폭주열차로 법을 마음대로 했던 공수처법 세계 후속법 만들어 제끼고, 그 다음에 이 주택법이니 뭐니 이런 거, 부동산법을 갖다가 3, 4일 만에 그냥 뚜왕뚜왕 해가지고 민주적 절차 없이 토론 수정 뭐 이런 자꾸 수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론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국민의 그 민생을 국민들이 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원웅이가 한 거 보십시오.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일 정도가 아니 이건 반역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이자는 반역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반역자가 있다면 김원웅이가 제1호입니다. 대한민국 반역자. 제가 명명한 반역자 1호입니다. 이런 자를 같이 대통령하고 광복회 기념식에서 그의 축사를 들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념사를 뭐 이자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 경선 후보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광복회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다. 기념사를 깊이 새기겠다. 그걸 보고서요. 하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절할 거 혼절할 것 같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선 후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하고 결탁했고 애국가 작곡가 안희태 선생이 민족 반역자고 무슨 백선엽 6.25 전쟁 영웅이 대한민국으로 오늘 지도를 만들어준 이 백선엽 장군에게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다는 등 이런 망언 정도 아니고 이런 그냥 방송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욕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이런 반역자가 대한민국 반역자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화당 시절에 자기가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헌신을 하고 또 그러더니 또 전두환 대통령 또 되니까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 어딥니까 저기 민주정의당에 또 삼쳐가서 뭐 청년국장까지 하고 나중에 또 공천까지 받아서 뭐 이거 하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다가 하니까 또 절로 넘어가고 절로 넘어가서 또 국회의원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서도 무슨 시장 나왔다가 대전시 왔다 갔다 한 뭐 7, 8회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원래 당을 바꿀 수가 있으면 당을 서너 번 너댓 번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행적이 다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녹은 어디서 먹었느냐? 바로 그 정당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당, 공화당에서 녹을 먹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당에서 녹을 먹고, 정치를 하고, 정치를 배우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이제 반일 프레임을 함께 딱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방향을 다 트는 겁니다. 반일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반일, 친일 해가지고, 이제 써먹던 거 제발 작년에 써먹었으면 그만 좀 써먹으세요. 국민들 식상합니다. 네. 23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안 먹혀드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라고 또 그냥 아니 지들이 3년 반이나 돼놓고 이명박 박근혜 아니 왜 이명박 박근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책 잘했죠. 집권 3년 반이 지나도록 전 정권 탈영하고 그러니까 옛날 따지면은 이런 식이죠. 경복궁이 무너졌다. 지금 경복궁이 만약에 무너졌다면은 바로 이 정권은 이럴 겁니다. 민주당은 야 대원군이 그 당시에 부실공사를 해서 돈을 띄어먹어서 그 부실공사에서 이 틀을 잘못 잡아서 이게 무너진 거야.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납니다. 이게 우스개입니까? 아니죠. 이분들은요. 전 정권 남탓, 탓을 좋아합니다. 소설을 쓴다면 탓 한번 써볼까 싶었습니다. 저도 탓 해가지고 남탓 이번 수혜로 참 폭우 때 집중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100% 인재라고 정부를 주민들이 원망하고 있는 소리를 귀를 아마 안 열어놓고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 피해를 본 섬진강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이번 폭우 때 왜 폭우가 난 줄 알아? 홍수가 진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집중 방류를 잘못해가지고 100% 인간들이 만든 재난이다 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가서 현장 취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그걸 갖다가 현장 취재를 갖다가 청와대나 민주당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 주민들의 솔직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또 알아보라고요. 집중 방류로 인해서 100% 인재라고 정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말이죠.
댐 수위를 미리 낮춰두는 것이 홍수 대책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환경론자들이 장악한 정부가 물관리팀이 장마 끝난 후에 녹초 해소에 쓰려고 댐에 물을 가둬뒀던 것이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상식도 아닌 소리죠. 녹조라는 걸 이렇게 가다 물이 마르고 이렇게 하면은 녹조가 생기는데 그때 이 물 그러면 이 강이 죽으니까 물이 있던 걸 갖다 볼을 갖다 거기서 물을 해가지고 쫙 뿌리면 전혀 괜찮거든요. 이 강이 항상 살아있는 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4대강을 갖다가 민심이 또 대통령이 수해로 민심이 나빠지자가 수해 대책 강구가 아니라 4대강 사업 공격을 또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환경부는 거기다 또 장단 맞춘다고 이틀 만에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하여튼 환경부가 문제입니다. 예, 환경부가 문제입니다. 이 정권의 환경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부 장관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정부에서 장관하는 사람 3사람밖에 모릅니다. 홍남기, 제 맘대로 경제를 주무락주무락하고 부동산을 주무락주무락하는 홍남기. 그거 누구죠? 뭐 국토부 장관하는 김현미. 그 다음에 국방장관 정경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저는 아는 사람이 그밖에 없습니다. 이름 아는 사람.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이름 아는 사람. 4대강 사업은 강바닥에 파내가지고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게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상식 아닙니까? 물을 가둬놓으니까.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홍수 폭우가 나서 문제가 된 데는 그 보가 없던 섬진강 사업입니다. 섬진강은 그 사업 4대강 사업에서 빠진 데라고 더더욱이. 그런데 대통령과 환경부가 상식을 왜곡해가지고 수해마저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사설자는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정무수석은 또 신임 인사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정무수석 됐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거니까 김종인이가 누굽니까? 노련한 지구당 민주당 대통령 만든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비례대표만 5번인가 6번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노장을 갖다가 이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 만나보는 게 어떠냐 하니까 반응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공식적으로 실무자들끼리 반응하고 그 협의를 하고 또 지도부에서 협의하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제는 뭔가 이런 등등 절차가 다 있는데 그 한번 떠봤다고 그냥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제의했는데 대통령하고 회담 제의했는데 빠꾸받았다 하니까 이런 중요한 시대에 야당이 반대만 하고 있구나. 또 한편 뭐냐면 지들이 급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야당한테 회담하자고 해.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서 본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전혀 오케이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오케이 한 적도 예스 한 적도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도 예스도 노도 한 적 없다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제 또 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 자꾸 이 책임을 돌리니까 미래통합에서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언제 하자고 그랬어? 정식으로 언제 하자고 그랬어? 언제 만나자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 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머쓱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하나 안 하나? 하려고 한다나?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말이죠. 집 가진 사람에게 분노하고 집 가지고 싶어하는 집 없는 사람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이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근본이 이제 다 갔습니다. 또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들 한번 보십시오. 성범죄, 집단 성범죄 한번 보십시오. 성범죄, 이 단체장들 부끄럽지 않고 그 말에 이제 부끄러워도 얼굴 들고 못 다닐 텐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충청도 무슨 도지사 했던 그 누구 또 어디서는 뭐라고 김제 어디서는 뭐라고 그 의원들끼리 그 성범죄 그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 나하고 뭐 했잖아 하고 소리 지르고 이 같은 시의원이 여성 시의원 이러고 있고 하는 그 말기고 하는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죄사함, 국민들에게 미안함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랄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윤리의 타락이고. 그것뿐입니까?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사기꾼이라든가 뭐 범죄 피의자하고 공무원 사입이 검찰 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부 민심하고 동떨어져 입만 뻑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이 잘못되면 무엇이 문제가 생겨서 근원 찾아내고 뿌리를 찾아내고 왜 잘못됐는가 이게 인재인가 만들어서 이런 등등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찾아나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정도를 밟지 않고 사도를 찾고 삐뚤어진 요령 저 상대당을 공격해서 어떻게 집어삼키나 해가지고 좀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지율 좀 올라가나 이런 얍삽한 생각들 이건 안 됩니다. 그 정도를 걸어야죠. 전 정권 탓하고 토착 외구 탓하고 야당 탓하고 검찰 탓하고 자기네들이 임명한 검찰 탓하고 검찰총장 같이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욕하고 그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그래가지고 국면을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그런 국면 전환만 할 생각을 하니 정치적 국면을 전환을 할 생각 아니 되겠습니까? 국정에는 무능한데 이 결론이 오늘 그 사설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말을 많이 붙였지만 분석을 좀 해봤지만 이 국정에는 결국 이 답이 이 사설자의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국정에는 무능한데 정치 술수는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맡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네, 이것이 마지막 이 사설의 말미입니다. 국정엔 무능한데 정치 술수는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맡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